조선 허풍대장, 서자 입담꾼, 홍길동 이야기, 어머나 세상에 오셨구려. 오늘은요, 조선 팔도 어디서도 본 적 없던 미스터리한 사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벼슬도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근디 힘은 장사요, 도술은 척척 이름은 아이고야 홍길동. 그 양반이라니까요잉. 자, 부디 웃음 준비하시고 입 벌릴 틈도 없이 빠져들 준비들 하셔야죠. 홍길동전 해양만담 야담극장. 지금 문 열으니께요. 어여 들어와 보셔잉 호호. 1장 홍판서와 홍길동. 홍간의 대문이 열리고 김집사가 등장한다. 여봐라, 이 집이 바로 그 명문 홍씨 가문. 한양 판서나리께서 직접 고을에 내려오셔서 살고 계신다 이 말이야. 어허허, 이 동네에서 가끔 가장 반듯한 양반댁이라. 판서나리, 오늘도 거울 앞에서 수염 고르십니까요? 가시 삐뚤면 마음도 삐뚤다. 나는 판서다. 얼굴도 마음도 글씨도 반듯해야 한다. 어허, 글씨도 반듯. 그럼 마음속도 서자와 정실, 자식 그리 반듯하게 나눠 놓으신 겁니까잉? 집사야, 입은 밥을 먹는데 쓰거라. 괜한 말 한마디가 불행을 부른다. 충신은 불의에 따르지 않으며 효자는 불공평에 침묵하지 않는다라. 이게 바로 삼강이 맞습니까? 아버님? 내가 삼강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정실 소생도 아닌 것이. 허면 이 댁에서는 사람의 값이 혈통에서 나는 겁니까? 소는 젖에서, 말은 다리에서,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으로 뻔뻔스러운 놈일세. 서자 주제에 아버지를 논하고 마당을 활보해. 이건 뭐 걔가 상좌 앉겠다는 소리지. 도련님, 아니 길동아, 그만하자. 입으론 이겨도 결국 아픈 건 내 마음뿐이다. 아니올시다. 아픈 건 제 마음이 아니옵고 불의한 말을 듣고도 침묵해야 하는 이 집구석의 공기요. 이야, 서자라지만 입은 정실급이구먼. 이 동네에서 입시름으로 이긴 사람 처음 봤소이다. 길동은 말로 이겼다. 허나 마음은 졌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는 이유가 혈통이라면 나는 사람 아닌가? 아니, 나는 더 나은 사람인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나는 벼슬길을 걷지 않으리. 나는 판서를 아버지로 두고도 백성을 아버지 삼아 사노라 할 것이다. 문틈으로 어머니가 길동을 바라보다 눈물 지음. 다음 날 대문 앞 길동이 짐을 메고 서 있다. 진짜 떠나는 거요? 떠나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것이 왜다. 홍씨 가문이라는 옷 나한테는 어깨가 맞지 않아서요. 내 새끼야, 조심히 다녀오거라. 세상이 널 버리거든 다시 이 담장으로 돌아오너라. 어머니, 세상이 절 버린다면 그 세상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허허허! 그 집 서자놈이 장차 도적 될 팔자요. 아니, 도적이 아니라 영웅 될 팔자란 말이제 껄껄껄. 그리하여 사대부 집안에서 벗어난 한 사내가 장터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야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장 홍길동과 미친 소금장수. 옛날 옛적의 말이요. 이 장터마다 하나씩 꼭 있었어. 소금장수 한 놈. 근디 말이요. 그 중에서도 이 마을에 살던 소금장수는 좀 달랐지. 소금은 짠 게 당연한데 그놈 인생이 짠 건 누구 잘못이겠어? 허나 그날은 좀 달랐지. 그 장수 앞에 달달한 입 가진 사내 하나. 홍길동이 나타났거든. 여보쇼, 이게 그냥 소금이 아니오. 100년 묵은 서해 간수 소금. 이걸로 장 담그면 옆집 된장도 시세만 닥하이. 좀 깎아줘요, 오달씨. 요즘 된장값도 비싸요. 비싸긴. 그럼 그냥 눈물로 밥 비벼 드셔. 눈물은 짠 거니까. 껄껄. 그놈은 얼굴도 짜고 인심도 짜고 말도 짜고 소금보다 짠 놈이여 짠 놈. 저 멀리서 길동이 등장한다. 이보시오. 이 장터에서 소금 제일 짠 사람이라 들었는데 그게 당신이요? 나? 소금 팔아서 장가 간 놈이오. 소금 팔아서 담장 쌓고 소금 팔아서 장터 주모 가슴도 흔들어 놨다 이 말이지.
그건 손님 많이 들여서 흔들린 거지. 당신 때문은 아니오. 이거 짜긴 짠데 말맛은 없구먼. 말맛? 그게 뭡니까? 말로 파는 소금이라면 그 짠맛 속에 달큰한 인심 한 술쯤은 있어야지. 그래야 밥이 넘어가거든. 당신 소금은 혀는 놀라지만 속은 울더이다. 장터 사람들아, 오늘 이 자리에서 말로 밥 짓기 한 판 열어봅시다. 이 장수의 소금, 제 말 한 술로 녹여 보이리다. 자, 이 밥 한 술. 소금 없이도 사람 말이 녹일 수 있나 보자고. 장수님, 소금은 맛을 위해 있지만 사람은 마음을 위해 있어야 하오. 당신 짠 소금, 한 숟갈이면 국은 간이 돼요. 하지만 그 인심, 한 마리 와도 짠맛뿐이라면 사람은 곁에 안 남소이다. 이보쇼, 이거 그냥 드쇼. 당신 말은 내 혀보다 내 속을 움직였소이다. 그게 진짜 소금이 하는 일이요. 맛보다 속을 풀어주는 것. 느긋하고 따뜻하게. 그날 이후로 말이요. 그 소금 장수는 소금만한 팔고 웃음도 덤으로 줬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 홍길동이라던 사내는 그 소금 한 자루를 지게에 지고 다음 장터로 향했다지. 그 장수는 말로 녹았고 우리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지 뭐유. 3장 홍길동과 족보가 뒤집힌 양반. 족보란 게 참 희한한 물건이제. 거기 이름만 올라있으면 천하의 상놈도 양반되는 줄 아는 놈들이 있거든. 허나 그날 말이요. 족보 위에 앉은 양반 하나가 그 족보 밑에 깔려버리는 꼴을 봤지. 누구 짓이었냐고? 홍길동이 또 말로 족보를 썰어버렸단 얘기요. 서진사 댁앞 족보를 편찬하고 있는 서진사 앞 쭈글쭈글한 두루마리가 가득하다. 우리 집안은 고려 때부터 내려온 서가문. 족보엔 절대 상놈 하나 못 섞는다 이 말이제. 근데 마님은 사돈댁이 두부장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두부도 정절이 중요하단 뜻이요. 이놈아. 장터에서 족보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는 길동. 허허, 족보로 사람 따지는 양반이 아직도 남았단 말이요. 그럼 그 족보에 양심이 올라 있긴 하대. 며칠 뒤 서진사 댁에 직접 찾아간 길동. 서진사를 아련한다. 진사얼은 족보 좀 한 장만 볼 수 있겠어? 너 같은 떠돌이가 뭔 족보를? 넌 족보 앞에 이름 석자도 없을 것이야. 그럼 족보에 이름 있으면 진짜요? 그럼 이 종이에다가 내 이름 써드릴 테니 이젠 나도 양반이요? 종이에 크게 홍길동 씀. 족보는 과거 기록이요. 사람은 지금 삶이요. 과거 자랑은 시집간 며느리 자랑 같은 거지. 지금 잘 사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소? 이 족보에 올라있는 수백 이름들 중에 오늘 배고픈 자 밥 먹인 이름이 있어? 어려운 자 손 내민 이름이 있어? 없다면 이건 그냥 비싼 화장지요. 이놈! 감히 우리 조상을 모욕해. 아니요. 조상은 부끄러움 없는 자가 지켜야 해요. 당신같이 이름 팔아 밥벌이 하는 자가 아니라. 정적이 오고 간 가운데 족보를 들고 서진사는 자진 반납한다. 그날 이후로 그 진사 양반은 족보를 병풍 삼아 걸어두고 손님용 화로 받침으로 썼다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길동의 이름을 족보 없이도 기억했다는 거지. 4장 홍길동과 꾀병 부린 원님. 어느 고을에 말이여. 앓는 척만 하면 백성들이 알아서 벌벌 떠는 원님이 있었어. 허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민심이 무겁다. 그 양반 말버릇이 나는 병든 벼슬아치락 하는데 말이요. 그 병을 고친 건 약방 훈장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딱 한마디로 고쳐버린 사내 하나였지. 바로 홍길동이었지. 아이고 또 아프댄다. 이번엔 무슨 병이래요? 허리래. 근데 어제 새벽엔 장터에서 몰래 거북장 찍던 거 봤다지 뭐유? 어이구 그 양반 병은 병도 아니여. 책상 위에서만 아픈 병이라 하더만. 허리가 무겁소. 백성 민심이 짐처럼 눌러오. 원님 이번 약은 사양 한 첨, 봉황뼈가루 2첨, 100년 된 장어기름 섞은 약이옵니다. 냄새만으로도 민심이 더 아파진나오. 원님 댁에 특효약 하나 들고 온 사람이 있소이다. 너는 의원인가? 아니요. 전 백성의 말을 탕약으로 다리는 자요. 관하로 백성들이 몰리고 길동 큰 소리로 외친다.
이 고을 원님이 앓는 병은 약으로도 의원으로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민심의 해장국 한 그릇 준비했소이다. 이게 서찰 봉투. 그렇소. 지난달 백성 탄원서, 민원서, 조세 유예 청원, 원님이 전부 관절통 핑계로 묵살한 것들, 이걸 뜨끈하게 데워서 원님께 드리붓소이다. 곧이어 관하로 직접 들이닥치는 길동, 원님, 이 민심 국을 먹기 전까진 침대 밖을 나올 수 없소이다. 이보게, 내가 벼슬아 치지. 사극 배역이 아니란 말이오. 허나 백성 보기엔 판서님 그댄 늘 누워 있으니 배역보다도 못한 사람이지요. 별안간 눈 감고 있던 최 판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났다. 병 나았네. 사람이 일이 싫어서 누운 건지 진짜 아파서 누운 건지 백성 눈은 다 압니다. 그 눈빛이 민심의 청진기여. 관아 정문에 새 글귀가 붙여지고 직무복귀 민심 청취 중. 그날 이후로 원님은 침대에 눕는 걸 병이라 하지 못했다지. 왜냐면 사람들이 그만 침대 꾀병이라 불렀거든. 그리고 그 병 고친 자, 그 이름은 홍길동, 오장, 홍길동과 엿장수의 말싸움. 장터마다 말로 엿하는 사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제. 그 엿장수는 그냥 장수도 아니여. 혀가 칼보다 빠르고 말이 맷돌보다 매웠다 하지. 허나 그날은 달랐지. 엿장수 앞에 말로 벼슬 벗기던 사내 홍길동이 나타났단 말이여. 장터 한복판, 옆판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강만두가 등장합니다. 여기. 말만 잘 들으면 엿한 줄기 따라가는 거요. 단, 말 못 알아들으면 이도 붙어요. 허허. 이 엿은 말이요. 한번 깨물면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끄집어 나온답니다. 그럼 내 마누라한테도 줘봐. 맨날 비상금 안 받다고 하거드닝. 그때 조용히 길동이 다가와서 말을 건다. 이보시오, 엿장수 양반. 말로 엿을 판다 했소? 그럼 오늘은 말로 당신 엿을 좀 배워보겠소. 코웃음 치는 강만두. 이야, 재밌는 손님이로고. 말싸움 한 판 벌여볼 텐가? 이 옆판 위에서 혀 짧은 놈은 이도 부러지는 법이요. 홍길동과 강만두, 여판을 두고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내 엿은 정절 엿이요. 입만 대도 달아. 그 맛에 스님도 도 닦다 말았단 소문 있지. 그럼 내 말은 인심 말이오. 들으면 단 줄 모르고 씹고 나서야 속이 풀리는 법이지. 그 맛 엿으로는 안 돼요. 길동의 말에 살짝 당황했으나 눈 반짝이며 다시 반격하는 강만두. 내 말엔 유머가 있고 당신 말엔 너무 진지하구먼. 내 말엔 진심이 있고 당신 말엔 단맛만 있어. 근데 세상살이는 단 거만 먹으면 배탈 나지 않소? 나는 엿보단 국물이 낫더라. 그 국물 같은 말 한 그릇 더 줘봐요. 홍도령. 졌소? 이 엿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파는 거였구먼. 그날 이후로 엿장수는 말을 조금 줄이고 말 사이사이에 진심 한 숟갈씩 섞었다 하더라. 그리고 그 엿은 진짜 단맛이 났다지 뭐유. 사람 맛이 나는 단맛. 육장, 홍길동과 말하는 장독대, 장터 옆 마을 말이여. 그 동네엔 밤마다 으스스한 소문이 돌았지. 장독대에서 목소리가 난다는겨. 근데 뭐 귀신이라면 꼭 허연 소복에 머리 휘날려야만 귀신이겠소? 말도 안 되는 소문도 말처럼 들리면 그게 귀신이지. 허나 그날 밤은 좀 달랐지. 진짜 말하는 장독대를 귀신보다 무서운 말장난으로 깬 우리 길동이가 나타났거든요. 허. 또 들렸다잉. 장독대에서 또 응 소리가 나불었어. 이거 참. 장이 아니라 장승이 들었나? 아님 누가 장독에 술 박았나? 귀신이 물김치 좋아하겠어? 내가 볼 땐 귀신보다 사람이 더 구리다잉. 다음 날 시몽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길동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말이지요. 근데 말이요. 그 귀신 대낮에도 숨 못 쉬게 해줘야 쓰겄소. 그날 밤 장독대 앞에서 숨어 기다리는 길동. 바람에 뚜껑 덜컥 그리고 누군가 등장합니다. 바지 걷어 올린 최다로가 슬그머니 장독을 열고 이놈의 김치만 빼먹고 치운 다음에 아무도 모르겠지. 별안간 숨어 있다가 번쩍 등장하는 길동. 허허, 귀신이 김치 좋아하더니 술 냄새 풍기는 귀신이었구려. 최다로 깜짝 놀라 뚝 주저앉는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김장철이라 그 당신 말이요. 혼자 산다고 김치 도둑질. 장독대에서 숨소리 내며 귀신 행세. 이건 도깨비도 민망해서 도망갈 일이요. 일순간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최다로. 그 귀신 소문 다 네 짓이었나잉? 그게 혼자 살다 보니 김치가 너무 땡겨서 그만. 그럼 말을 했어야지. 말 안 하니까 말이 귀신이 된 거요. 사람은 말을 하며 사는 것이지. 숨 쉬며 훔치는 게 아니니라. 길동, 장독대 위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펼칩니다. 사람들아, 귀신은 밤에 숨어 우는 소리가 아니라 낮에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 속에서 생기는 것이요. 이 마을의 장독 귀신 오늘부로 퇴치 완료요. 최다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장독 김치를 돌려줍니다. 다로야, 다음부턴 김치가 먹고 싶으면 말을 해. 말도 반찬이요. 그날 이후로 장독대는 귀신 대신 사람 말이 돌아다녔다 카더라. 그리고 최다로는 김치 얻어먹는 대신 김장철마다 가장 먼저 배추를 씻는 사내가 되었다지. 말을 하면 얻고 말을 안 하면 잃는다. 그걸 귀신보다 무서운 말 없는 병이라 부른다지요. 7장 홍길동과 천냥짜리 배춧잎 대결. 옛적 장터 말이요. 물건은 무게로 팔고 말은 값으로 팔았지. 근데 세상엔 말로 무게를 부풀리고 무게는 입으로 뻥튀기 하는 그런 장사꾼도 있었지. 배춧잎 한 장에 1000냥. 그 가격을 붙이는데 성공한 장사꾼 앞에 그날은 입값이 더 센 사내 홍길동이 나타났지. 장터에 배추 수레를 펼쳐놓은 이팔도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여봐요 여봐요. 이 배춧잎은 평범한 배추가 아니여. 정조마마도 드셨던 가문 배추라 카더라. 정조마마가 어찌 네 배추를 드쇼?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요. 우리 팔돈의 배추는 햇볕 대신 조상의 기운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한 장에 천냥도 아깝지 않다카이. 그럼 나도 상투에 똥 묻혀 팔아야겠다. 조상 대대로 머리카락 길렀다고. 조용히 등장한 길동, 조용히 배춧잎 하나 집어들고 말을 시작합니다. 1000냥이라. 그럼 이 한 장에 내 하루 품삯 2배구먼. 그 값어치를 몰라서 그렇지요. 이건 그냥 배추가 아니라 혼수에 올라가는 배춧잎이란 소리를 들었다 카더라. 그럼 묻겠소. 이 배춧잎이 시어머니 잔소리를 막아줘? 사돈 간 입을 덮어줘? 혼수 배추라면서 혼이 쏙 빠지게 구는 값이네. 난 장터 주모 15년째지만 배춧잎에 족보 붙여 판 사람은 처음 보네잉. 길동 배춧잎을 하나 하늘로 던지고 한마디 던집니다. 보시오 사람들, 이 배춧잎은 한 장에 1000냥이 아니고 1000개의 거짓말이 붙은 잎이요. 이 팔도 거짓이라니요. 그럼 이리 하오. 이 배춧잎으로 내가 밥 한 숟갈 먹게 해주면 1000냥 내겠소. 못하면 당신이 내 밥값 대신 내시오. 벼랑간 주막에 밥상을 내오는 시몽매. 여기요. 1000냥짜리 배춧잎으로 먹는 밥이니 속도 1000냥만큼 편안해야겠지요. 근데 말이요. 이건 그냥 짠맛뿐이요. 말로 배추를 절였나 봅니다잉. 절임은 내가 했지. 물건은 무게로 팔고 사람은 말로 보되 장사꾼이 말로 무게를 속이면 배춧잎은 양심을 덮는 잎이 된다오. 그날 이후로 이팔도는 배추를 다시 되무게로 팔았다 카더라. 1000냥짜리 배춧잎 대신 양심 한 근에 3숟갈 덤이라는 말이 그의 새 장사법이 되었대요. 말은 늘 무게보다 가볍지만 가끔은 저울보다 더 정확하다지요. 8장 홍길동과 점쟁이의 예언 대결. 점쟁이라는 게 말이요. 미래는 못 봐도 남 등쳐먹는 재주는 있단 말이요. 이 고을에도 말이요. 백발백중 점괘라며 몽둥이로 복채를 패듯 뜯어내던 점쟁이가 있었지. 근데 그날은 그 점쟁이 앞에 자기 과거를 점치는 사내 홍길동이가 나타났은 게 예, 들어오시오. 올해 재수 없으면 내 탓. 복 들어오면 당신 덕이락 하는 천상천하 수. 그 저기 우리 집 된장독에 자꾸 까치가 앉는데요. 그게 부자가 된다는 징조라든가.
아, 그건 명백한 징조요. 까치된장 불문북이라 해서 이듬해 봄에 기와집 떼들보가 솟아납니다잉. 단 복채는 두 호반. 어머, 그런 말도 있어요? 내 된장독엔 뱀이 들어왔는디 그럼 나는 뭐요? 그때 길동이 등장하여 말을 시작합니다. 점이라는 게 말이죠. 보는 사람이 밝아야지 듣는 사람 눈이 멀면 안 되지요. 어이, 당신도 점 보러 왔소? 재수 없어 보여서 지금 받을 일이다. 나는 과거를 보러 왔어. 과거는 당신이 아는 걸 왜 나한테? 허허, 그걸 몰라서 묻소? 당신 점괘는 내가 모르는 걸 안다며. 그럼 내가 아는 걸 맞히는 건 껌 아니겠소? 자, 그럼 올려보시지. 손바닥을. 이 글자 언제 어디서 새긴 건지 딱 맞춰보시오. 틀리면 그 자리에서 점집 접으시오. 당황하는 점쟁이 얼버무리는데 그건 오행상 수가 모자라서 나타나는 문양이오. 아니요. 이건 어릴 적 굶주려서 주막 된장통 훔쳤다가 마을에서 찍힌 낙이니요. 근데 말이요. 그 먹을 자를 이제는 말로 밥 먹는 사람이 됐어. 이게 진짜 점이 아니고 뭐요. 일동 정적에 빠지고 말문이 막히는 도천수. 당신 점은 사람 눈을 가려. 내 점은 사람 눈을 뜨게 해. 요것 봐라 점집이 아니라 주막에 앉아도 더 낫겠다잉. 돗자리를 말아주고 도망가는 도천수입니다. 나는 그냥 된장에 까치 똥 떨어진 거였구먼. 기와집 될 뻔했네잉. 부자 되는 법은 복채가 아니라 복심에서 나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점쟁이 도천수는 장터에 나타나질 않았고 장터 사람들은 자기 운은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카더라. 그리고 누가 미래를 점쳐달라 하면 이렇게 대답했다지. 길동이 한마디 듣는 게 천개 백점보다 낫다. 9장 홍길동과 말 안 통하는 효자. 효자라면 다 좋은 줄 아는 사람이 많지. 근데 말이여. 말 안 통하는 효자가 제일 무서운 법이요. 부모 뜻도 모르고 혼자만 효심 꽉 채운 사람. 그 사람 손에선 정성보다 고집이 앞서는 밥이 나오는 법이지. 그런 효자 하나가 있었는디. 그 사람 앞에 부모 대신 말로 진심을 전한 사내가 나타났지. 이제 누군지 말 안 해도 알제잉? 아버지, 오늘은 닭살 마심더. 어제는 삼계탕 드셨고, 오늘은 흑염소 넣으심더. 다음엔 산삼 넣을깁니다. 그러나 얼굴을 찡그리고 입을 벌리지 못하는 아버지. 거짓말이요. 효봉이가 아버지 먹이겠다고. 맹탕 끓이고 한약 들이붓고 난리도 아니요. 근데 아버진 말도 못하고 그저 눈만 껌뻑껌뻑. 효는 마음이지. 입막은 밥상이 아니지요. 그 집 내가 가보리다. 효봉은 땀 뻘뻘 흘리며 죽을 끓이고 있다. 이보시오. 효자 양반. 아버님 오늘 드실 국이 또 새 겁니까? 오늘은 말이죠. 염소 다리 넣으심더. 열이 나야 낫는 병이래서요. 선조들도 다 그리 했다 카더만요. 그 선조들이 그 약 먹고 오래 살았단 증거라도 있어? 방에 들어가. 아버지 옆에 앉아 눈빛을 마주치고 말하는 길동. 아버님, 지금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말 안 통하는 병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식입니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얘기한 길동. 돌아서서 효봉과 말을 이어나간다. 밥 안 넘기는 이유. 효봉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 그게 맛이 아니라 마음이 걸려서인 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너는 말이 없고 아버지는 말이 막혔다. 그럼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게 뭐요? 밥밖에 없잖소. 근데 그 밥이 지금은 벽이 된 거요. 밥상은 줄 수 있어도 진심은 들어야 보탬이 돼요. 효도란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주는 거요. 일순간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는 효봉. 아버지, 이제부턴 그냥 옆에 있을게요. 말 없이도 들리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없이 눈물 한 줄기 흘리며 아들의 손 꼭 쥘. 그날 이후로 박효봉은 밥보다 아버지의 눈빛을 먼저 보았다 카더라. 그리고 병든 박노인은 얼마 후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그 마지막 밥상엔 죽 한 숟갈과 너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남아있었대요. 말 없는 효자도 듣는 귀만 있으면 부모 마음은 통하게 돼 있지라. 10장 홍길동과 장터의 마지막 거짓말. 장터라는 데가 말이요.
돈보다 소문이 먼저 돌고 물건보다 말이 먼저 썩는 곳이지. 그런 장터에 오래도록 떠돌던 마지막 거짓말이 하나 있었단다. 그 거짓말은 누구 하나 딱 꼬집어 퍼뜨린 사람도 없고 그저 조금씩 붙고 불어나고 익어버린 거였지. 근데 그날 그 거짓말의 종지부를 찍은 사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여.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외쳐보자잉. 홍길동. 그 옆편네 또 나왔다더라잉. 남편 버리고 가출했다며? 아니요, 들으니까 밤에 도망가듯 떠났댔대. 지혜만 데리고. 참말도 아닌걸. 10년을 질질 끌었네. 그 여인 이숙자 맞소? 예. 아무도 모르지요.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도. 그저 사람들 말만 먼저 돌아다녔지. 그럼 오늘 그 마지막 거짓말 내가 벗겨봅지요. 장터 중앙 한켠에서 조용히 나무를 손질 중인 이숙자. 사람들 흘끔거리며 웅성거린다. 당당히 길동이 앞에서 말을 건넨다. 숙자 아씨, 고을에 돌아오신 거 환영받고 계시오? 그저 제 자리 찾아온 거지요. 남은 자리 말고요. 그럼 말들이 돌아다니던 그 자리는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숙자가 말을 멈춘 가운데 사람들 숨죽이고 있다. 여보게, 이 사람들아, 이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 말 누구 입에서 들었어?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퍼뜨렸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병이요. 이 고을의 혀가 앓은 병. 진실은 말이 없고 거짓은 말이 많지. 근데 이제는 그 말 입이 아닌 귀로 듣고 가려야 쓰겄어. 벼랑간 이숙자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꺼냅니다. 12해 전 남편은 저를 때렸습니다. 말로도 손으로도. 그날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이도 저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정적에 잠긴 장터 사람들. 조용히 주모가 곁으로 와 어깨를 다독인다.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믿음이거든. 다음 날 장터 가운데 서서 목판에 글 남기는 길동. 입은 허리를 펴도 마음은 고개를 숙여야 들린다. 그날 이후 장터에서 도망간 여편네라는 말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숙자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아 불렀다지요. 거짓은 누구 탓이 아니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는 풀이다. 그 풀을 베어낸 건 검도 칼도 아닌 한 줄기 말. 그 말을 쏜 사내 이름은 홍길동. 아이구야 참말로. 이리 웃고 저리 감탄하고 그러다 보니 벌써 끝자락이 여잉. 그 홍길동 양반 참으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또 어째 그리 사람 냄새가 나는지 허풍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한디. 이게 바로 야담의 묘미 아니겠어요잉?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지만 홍길동 양반의 발자국은 아직 끝이 아니어라. 고단한 하루 끝에 짭짤한 재미 한 숟갈 되셨으면 좋겠네요. 홍길동전 해양만담 야담극장 들어주셔서 고맙심떠. 다음 회에도 웃음 보따리 가득 들고 다시 올게요. 잊지 말고 꼭 다시 찾아와 주시구려잉. 우리 홍길동 양반도 사람 구실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속정 하나만은 진국이라 듣는 사람 가슴에 또르륵 뭔가 스며든다 아녀유. 이런 이야기 잘 들으셨다 싶음. 그 구독이란 거 손가락 까딱 눌러줍서예. 그래야 다음에도 구수하고 야무진 이야기 한 보따리 더 풀어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심꺼. 호호호. 잊지 마시고 구독 꾹 눌러주셔야 효요잉. 안 그러면 다음 편서 섭섭해서 눈물 찔끔 흘릴랑께 흐흐.